보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조건을 했습니다. 조건하고 기한하고 뭐가 다르냐면은 조건은 불확실합니다. 불확실.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 불확실한 사실. 그럼 이걸 조건이에요. 불확실하다 조건. 자, 반면에 지금부터 볼 기한이라는 건 확실한, 반드시 도래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뭐가 증여를 하는데 지난 시간에 봤던 조건은 이런 거였죠. 합격하면 증여할 때. 그죠? 합격을 할 수도 있지만 합격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불확실하다는. 불확실. 그죠? 불확실. 근데 이제 기한 같은 경우는 확실한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8월 12일에 증여해 줄게. 그럼 이거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확실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첫째 줄에 갑이 을한테다가 이렇게 얘기했죠. 병이 사망하면 부동산 줄게. 그럼 여기서 들어간 부가는 병의 사망이거든요. 그럼 병의 사망이라는 사실, 요거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죠?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요. 언제 돌아가실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사망한다는 사실 자체는 어쨌든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한이라고 보는 겁니다. 기한.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밑에 2번에 시기와 종기라고 되어 있죠. 기한은 크게 둘로 쪼개집니다. 시기 그리고 종기입니다. 기한을 우리가 현실에서 제일 많이 만나는 게 뭐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할 때. 자, 우리가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대차 계약의 기간을 정하게 됩니다. 기간. 뭐 기간을 이런 식으로 정하죠. 자, 임대차 계약 기간을 뭐 2024년 뭐 1월 1일부터로 해서, 자, 1월 1일부터로 해가지고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런 식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을 정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24년 1월 1일 기한입니다. 25년 12월 31일도 기한이죠. 근데 이 두 가지 기한은 성질이 다르다는 거죠. 요때부터는 임대차가 끝나요, 시작이 돼요? 시작되죠.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렇게 효력을 발생시키는 기한을 시작되는 기한이다라고 해서 시기라고 하고, 이렇게 끝나는, 요때가 되면 이제 임대차가 종료가 되는 거죠. 이때부터 임대차가 소멸하거든요. 이렇게 종료되는 기한을 가리켜서는 종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기 같은 경우는 그때부터 도래한 때로부터 해서 그 효력이 시작되기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자, 반면에 종기 같은 경우는 기한 도래한 때로부터 효력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자, 들어가면 밑에 3번 불확정 기한입니다. 자, 불확정 기한, 요 개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기한 중에서도 불확정 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근데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은 정지 조건이라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불확정 기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두 가지가 구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구별하는 게. 예를 들어 갑이 집을, 설명드렸었죠. 집을 을한테다가 증여하기로 했다는 거죠. 자, 집을 을한테다가 증여하기로 했다. 근데 이 집이 개집이었던 거죠. 개가 사는 집입니다. 개. 근데 이제 이 개가 지금 현재 임신 중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민하죠? 그럼 지금 당장 줄 거예요? 출산 후에 줄 거예요? 출산 후. 우리 개가 출산을 하면은 증여를 한다. 이렇게 계약을 했다는 것이. 그죠? 그럼 이제 출산한다는 건. 자, 정지 조건인 것인가? 아니면 이 사실은 불확정 기한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갈린다는 거예요. 출산한다는 거는 조건으로 봐야 되겠어요? 기한으로 봐야 되겠어요? 출산한다는 건 확실한 사실이에요? 불확실한 사실이에요? 불확실합니까? 이제 곧 얼마 안 남았어요.
출산이 얼마 안 남았어. 곧 임박했어요. 그러면은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기한이라고 하는 의견이 더 많죠. 그죠? 근데 요거를 이제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요 사실을 만약에 자, 조건이라고 한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조건이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어떤 사실을 정했을 때 어떠한 사실이 발생했다. 어떤 사실이 발생했다는 게 조건의 성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건에 넣었듯이 출산한다라는 그 사실이 생겼으니까 우리 집 개가 출산을 했죠. 그럼 이제 개 집을 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효력이 생긴다는 거죠. 효력 발생.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거를 기한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기한으로 보아도 기한 도래로 본다면은 어떤 사실이 출산이라는 사실이 결국 도래한 거죠. 발생. 그렇게 되면은 집을 줘야 된다는 거죠. 역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얼핏 봤을 때는 정지 조건이라는 것과 불확정 기한이 비슷해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차이가 생기는 건 출산하지 못하게 됐을 때 출산이라는 사실이 생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왜 출산 못하죠? 죽어서. 걔가 죽었죠. 걔가 죽으면 이걸 조건으로 봤을 때 어떤 사실이 발생했어요? 발생하지 않았어요? 발생하지 않은 거죠. 그럼 이거는 불성취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경우는 그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 집을 준다는 거예요? 집 안 준다는 거예요? 집 안 준다는 거죠. 조건으로 본다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불확정 기한으로 본다면은 이 불확정 기한이라는 거는 어떤 사실의 발생이 걔가 돌아가셔가지고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으로 됐다는 거죠.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기한이라는 건 반드시 도래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력은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 집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똑같다는 거예요. 불확정 기한. 정지 조건은 사실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에 따라서 효력이 같아요, 효력 달라져요. 효력 달라지거든. 근데 불확정 기한은 효력이 똑같다는 거죠. 그 기에 따라서 구별할 수 있다는 게 지금 동그라미 1번입니다. 의사표시 해석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다. 자, 2번 단락봅니다. 정지 조건과 불확정 기한은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됐을 때, 여기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우리 뽀삐가 죽었네요. 그죠? 우리 집 개가 출산을 못하게 됐어요. 이때 채무를 이행해야 되는지 그 여부로 구별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뽀삐가 죽었을 때 성취가 되지 않은 걸로 봐가지고 이제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면 그건 조건이 것이고, 뽀삐가 죽어도 도래로 간주돼가지고 효력은 생긴다라고 해버리면은 이거는 불확정 기한이 돼버린다는 거죠. 자, 한 번 더 풀어서 밑에 3번입니다.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했을 때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으로 된 경우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간주시켜버린다는 거죠. 여기서 기한 도래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결국 효력이 생겨버린다. 요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자, 밑으로 갑니다. 4번.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나오죠. 이거는 단독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단독행위에다가는 조건도 붙일 수 없고 그리고 기한도 붙일 수 없어요. 밑에 상계라는 게 나오죠. 상계. 요거 단독행위거든요. 이 단독행위인 상계에다가 시기를 붙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른쪽 갑니다. 자, 이제 7번에 보시면은 추정력이 나와 있습니다. 추정력. 자, 기한 같은 경우는 채무자 이익을 위한 걸로 추정한다는 거 확인을 해둡니다. 이 채무자가 만약에 채권자로 나왔다. 틀린 거예요. 채권자 X, 채무자를 위한 걸로 추정해 줍니다.
자, 그 다음 밑에 8번에 기한의 이익이라는 게 있죠. 자, 기한이익은 시험에서 물어보는 게 밑에 동그라미 3번 부분입니다.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이거는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 특약 있죠. 그게 만약에 좀 써놓으세요. 정지 조건부 특약. 정지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 이렇게 나왔다. 그럼 이건 틀린 말이에요. 아닙니다. 형성권적으로 추정된다. 여기까지가 총칙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우리는 물권법으로 갑니다. 자, 엑기스는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물권의 객체, 그리고 물권의 종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물권이라고 하는 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물권 객체가 물건이라고 하는데, 자, 동그라미 1번은 일단 물권 객체가 물건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건이라고 하면 물건에는 부동산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동산도 있죠. 그쵸? 이 두 개가 뭐예요? 물건. 부동산이 뭐죠? 부동산? 민법에 부동산을 뭘로 정해놨죠? (6개월) 됐죠. 그죠?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자,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 토지와 정착물을 가리켜서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정착물이라고 하면은 토지 위에 건물이 가장 대표적이죠. 여기가 이제 우리 시험법이죠. 부동산. 근데 이제 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시험범위라고 하기는 힘들고, 이제 동산은 뭐라고 정의되어 있냐면은 부동산 이외 것들. 부동산이 아니면 다 동산입니다. 부동산 이외의 것들이 다 동산입니다. 자, 2번 단락 봅니다. 물건 말고 권리에다가도 물권 성립이 된다는 거죠. 이게 얘가 뭐가 있냐면은 지상권이나 전세권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는 거. 뭐를 설정한다고요? 저당권 설정합니다. 저당권을 설정한다라는 거는 담보 잡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당권자가 담보 잡을 때 부동산만 담보 잡아야 권리도 담보 잡을 수 있어요. 권리도 담보 잡죠. 그죠? 예를 들어서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담보 잡아요. 아니면 또 뭐도 담보 잡죠? 전세권.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라는 이 권리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여기를 담보로 잡을 수도 있거든. 근데 저당권은 물권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권이라는 거는 물건에만 성립할 수 있다고요. 권리에도 성립 가능하다고요. 권리에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자, 밑에 이제 집합물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집합물이라는 거는 여러 개의 물건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공장재단 같은 공장 뭐라고요? 재단 이런 거. 공장재단. 그래서 공장이라고 하면은 그 안에 이제 부동산도 있고 여러 가지 기계 장비들도 있고 물건들이 여러 개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담보로 제공하기 벅차니까 하나로 묶어버리자는 거죠. 이렇게 집합 건물로 묶어가지고 물건 한 개로 치자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저당권 설정할 때 쉽게 설정할 수 있겠죠. 그런 개념에서 등장한 게 집합물입니다. 자, 그래서 물건 집단에 대해서 하나의 물권이 성립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4번 단락입니다. 집합물에 재단 저당 성립됐고요. 그 안에서 구성물 변동이 있었던 겁니다. 그죠? 뭐 기계 장비가 낡아가지고 새 거를 들여오고 헝 거를 빼버렸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합물의 어떤 특정성, 하나로 묶여있는 특정성 있죠? 상실되는 거 아닙니다. 자, 내려갑니다. 일물일권주의입니다. 일물일권주의는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물권만이 성립할 수 있다라는 주의죠. 자, 여기서 많이 물어보는 게 지금 동그라미 2번 단락에 토지 일부입니다. 일부에 저당권 성립이 안 되죠. 저당권은 성립되려면은 하나의 물건 전부에다가 성립돼야 되는 거지. 일부 저당이 될 수 없어요. 거기다가 추가하세요. 소유권도 안 되죠. 일부 뭐도 안 돼요? 소유권도 안 됩니다. 소유권도. 근데 일부에 성립 가능한 게 있었죠? 그게 3번이에요. 뭐죠? 용의물권이요. 얘네들은 빌리는 것들이죠. 용의물권은 빌리는 것들입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일부에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5번 단락 보겠습니다. 구분 소유 목적되는 건물 등기부상 표시에서 전유 부분 면적의 표시가 잘못됐어요. 자, 일단 힌트가 첫째 줄에 구분 소유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전유 부분이라고 나오고 있죠. 이거 지금 집합 건물 말하는 거죠. 집합 건물. 우리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이 건물도 결국 집합 건물이거든요. 근데 지금 면적의 표시가 잘못됐거든요. 면적 표시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경 등기해야죠. 뭐를 해야 된다고요? 변경 등기를 하셔야죠. 면적을요. 근데 여기서 잘못 표시된 면적만큼의 보존 등기 말소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등기부상 일부분을 말소시키겠다는 거죠. 그런 거는 안 됩니다. 절차로. 일부만 말소시키는 거 안 된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3번 물권 법정주의예요. 물권 법정주의라고 하는 거는 민법 제185조에서 물권 창설할 때 법률을 가지고 창설하거나 아니면 관습법으로만 물권 창설이 가능하다는 주의입니다. 여기서 밑에 1번에 법률이라고 하는 건 국회가 만든 형식적 법률을 법률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예, 열심히 이제 일을 하셔야죠,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밑에 관습법 가지고도 물권 성립이 가능하다. 자, 그럼 오른쪽 3번에 보시면은 부동산 등기 규칙이 나와 있습니다. 규칙 가지고는 물권 못 만들어요. 물권은 규칙으로 만들어요? 법률이나 관습법으로 만들어요? 법률이나 관습법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밑에 4번 지상권 나오고 있고요. 지상권이 본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물권법에서 물권의 종류들을 살펴봤을 때 민법상 물권을 규정하고 있을 때 8가지 물권들을 규정하고 있다. 가장 첫 번째로 물권을 분류할 때 처음이 이런 거였어요. 본권과 점유권으로 쪼개질 수 있다. 물권을 이렇게 크게 둘로 쪼개져요. 여기서 본권 몇 개인지 아세요? 본권 몇 개인지? 본권 몇 개였죠? 자, 참고로 본권 안에는, 자, 여기 안에는 소유권, 그 다음에 제한물권. 이렇게가 본권이에요. 제한물권 6개. 그럼 본권 몇 개죠? 네? 6 더하기 1. 그죠? 몇 개죠? 7개가. 그래서 본권 7개, 그 다음에 점유권 1개. 해가지고 민법상으로 8가지 물권들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민법에서. 이 제한물권 안에 들어가면은 요 안에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용의물권, 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물권, 이렇게 쪼개지고요. 용의물권 3개, 담보물권 3개,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이제 좀 기억이 나시죠? 자, 용의물권은 요 안에 들어가면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쪼개지죠. 지역권, 전세권. 자, 그리고 담보물권으로 들어가면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권이 총 몇 가지다? 8가지. 이렇게 민법에서 8가지를 정하고 있는 거예요. 민법에서. 나중에 우리가 또 물권법 파트 갈 거지만 거기서
물권법 파트 강론 가면은 점유권이 첫 번째 순서죠. 점유권 첫 번째 순서. 그리고 나서 이제 소유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용익물권 보고, 지상지역 전세, 담보물권 살펴보고. 이 순서대로 물권법들을 살펴보게 된다는 거죠. 그죠? 질권은 시험 범위가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지상권은 본권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지상권도, 지역권도, 전세권도, 유치권도, 저당권도 다 본권입니다. 소유권도 본권이죠. 그러니까 점유권 빼고 다 본권입니다. 자, 내려갑니다. 5번. 자, 광업권, 어업권이라고 나오는데 얘네들은 특별법에서 물권이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죠, 우리 시험에서. 자, 그리고 구분지상권,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얘네들도 우리 시험 범위 포함된 애들이죠. 특히 여기서 구분지상권하고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세 가지를 우리가 특수지상권이라고 하죠. 지상권 파트에서 한 개씩 또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이어서 나오는 뭐 근저당권, 유치권, 양도담보권 다 물권들이죠. 특히 여기서 양도담보권 좀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얘는 가등기 담보법에서 나왔던 물권입니다. 6번 환매권은 참고로 채권입니다. 환매권. 환매권은 우리가 계약법에서 봤었어요. 자, 그리고 밑에 7번서부터 10번까지 있죠. 7번부터 10번까지는 판사님이 물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물권 아니야. 못을 박아놨어요. 첫째, 온천에 관한 권리. 물권 아니야. 자, 8번입니다. 소유권에 유사한 관습법상 물권. 그런 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9번, 공원 이용권. 10번, 관습법상의 어떤 통행권. 이런 것들 다 물권 아니다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물권적 청구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면은 일단 무조건 매년마다 한 문제 이상씩은 나오는 파트입니다. 무조건 나와요. 일단 첫 번째가 종류죠.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한다면은 세 가지 종류가 있었잖아요. 기억나세요? 뭐뭐뭐 있었죠? 첫 번째 무슨 청구? 반환 청구. 기억나시죠? 돌려달라고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고요. 내 거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방해가 되니까 제거하라. 제거를 하라고 청구할 수 있고요. 자, 세 번째로 염려가 있을 때 예방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물권적 청구권입니다. 세 가지. 반환, 제거, 예방. 제가 어제 저녁에 오늘 야간반 수업을 위해서 이제 자료를 막 만들고 있었거든요.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자료가. 끝이 안 나. 네. 그래서 작업이 끝나니까 3시에 3시. 예? 예. 지금 제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몇 분이나 신청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야간반에 쓸 책을 제가 준비를 해놨는데 이제 막상 책을 딱 쓰려고 하니까 너무 허접해 보이는 거 있잖아요. 원래 이렇게 자기가 뭔가 이렇게 만들고 나서 한 해 정도가 지나죠. 허접해 보여요. 이상. 그럼 또 다 바꿔야 돼요. 또 이제 성격적으로. 네? 바꾸고 또 새로운 문제들도 이렇게 막 적용시키고 해야 돼. 바꾸는 거예요. 네, 안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간에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물권적. 자, 일단 첫 번째 종류입니다. 종류. 자,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입니다. 방해 제거 청 방해를 제거하라는 거죠. 방해 제거. 이건 방해를 없애라는 건데 여기서 없애라는 방해는 방해의 원인 제거라는 거예요. 나한테 방해가 돼. 근데 그 원인을 없애라는 거죠. 뭐가 아니고 결과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단락. 소유자는 누가 내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방해를 한 건 아닌데 그럴 것 같아. 지금 염려가 있습니다. 염려. 여기에 대해서는 예방, 이나 손해배상의 담보 청구죠. 이나로 연결돼 있죠. 이건 또는의 뜻이죠. 또는. 그러니까 예방 청구를 하든지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를 하든지 둘 중에서 선택을 한다. 자, 내려갑니다. 준용 규정입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이 다른 제한물권들에 준용되는 건 맞는데 그 중에서 많이 물어봤던 게 지역권과 저당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역권하고 그 다음에 저당권 두 개 있죠. 얘네들은 점유를 안 합니다. 뭐를 안 해요, 얘네들은? 점유를 안 해, 점유를. 얘네들. 지역권자도 그렇고 저당권자도 그렇고 점유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점유를 안 하는 이런 이 물권들 같은 경우는 반환 청구이죠. 반환 청구. 이거를 못 해요. 나한테 돌려달라고 하려면은 내가 점유를 할 수 있어야 나한테 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못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번 단락입니다.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하셨군요. 이때 유치권에는 물권적 청구권 전부 다 준용이 안 돼서 유치권에 기한 어떤 반환 청구권 행사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는 점유권 가지고 행사를 해야 된다. 자, 밑에 3번 내려갑니다. 그렇다면 물권적 청구권의 청구권자가 누구냐? 청구권자는 현재의 물권자가 청구권자입니다. 현재 물권 갖고 있는 사람. 따라서 1번 단락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이 양수인은 건물을 넘겨받았더라도 현재 소유자라고 봐야 돼요? 소유자 아니라고 해야 돼요? 소유자 아니에요. 왜냐면 이 건물이 지금 미등기 건물이죠. 그럼 아직 등기부 개설도 안 됐죠. 그럼 이 사람 등기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죠. 못했죠. 백날 첫날 매매 계약을 해도 대금을 지급해도 등기를 안 하면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아닙니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양수인 같은 경우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밑으로 좀 내려갑니다. 동그라미 3번 단락 보세요. 소유자가 있고요. 자, 그리고 허무인 명의로 등기한 행위자. 여기서 허무인은 존재하지 않는 자,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허무인의 명의로 등기가 돼 있으면 그 등기는 무효예요. 그럼 소유자 입장에서 뭐 존재하지 않는 사람 명의로 등기됐으니까 그 등기 냅두라고 말소시키라고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4번 내려갑니다. 지상권 설정한 토지 소유자가 나와 있어요. 그럼 이 토지 소유자가 불법 점유하는 사람한테다가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일단 지금 부동산이 건물이에요, 토지예요? 토지입니다, 토지. 토지가 있고 토지에 소유자 갑이 있고. 자, 토지에 소유자 갑이 있고 이 토지에는 자, 갑이 뭐를 설정해 놨다고요? 지상권 설정. 그럼 현재 갑소유 토지에 점유를 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갑이에요, 을이에요? 누가 지금 토지 사용하고 있죠? 을이 지금 쓰고 있겠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떤 제3자가 여기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단 점유하는 제3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물권적 청구권, 나가라고 반환 청구, 갑이 할 수 있겠어요? 을이 할 수 있겠어요? 갑이 할 수 있다, 을이 할 수 있다? 둘 다 할 수 있어요, 둘 다. 이 지상권자 같은 경우도 물권적 청구권 준용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지상권자가 야, 내가 갑한테 땅 빌려가지고 여기 내가 쓰고 있단 말이야. 나는 정당한 권리가 있단 말이지. 근데 왜 무단 점유하냐? 나가라고 지상권자가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고요. 자, 근데 지상권자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갑도 이 토지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소유자로서 갑도 나가거라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지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지상권 설정을 해줬다고 해도 어쨌든 본질적으로 얘도 소유자이기 때문에 불법 점유하는 자를 상대로 해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도 있는 거다. 자, 오른쪽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5번에 보시면은 효력이 나옵니다. 자, 첫째 줄, 효력 첫째 줄,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자가 소유권 상실했어요. 소유자가 소유권 상실 당하면은 소유권만 상실당해요? 물권적 청구권도 같이 없어져요.
같이 없어집니다. 이런 성질을요, 부종성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성질을 부종성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 단락에서 1번, 2번, 3번 있죠.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이 세 가지 전부 다 부종성에 대한 지문이에요. 자, 동그라미 1번 다시 볼게요. 여기서 물권적 청구권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 두 가지가 있을 때 여기서 소유권이 주된 것입니다. 주. 물권적 청구권은 종된 권리로서 따르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누군가가 소유권을 상실당했으니까 물권적 청구권도 같이 상실당하는 것이고요. 자, 이거를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자, 동그라미 2번 단락입니다. 토지의 소유권을 양도해서 소유권을 상실했어요. 전소유자가. 그럼 이 사람은 그 토지에 불법 점유자를 상대로 해서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더 이상 할 수 없겠죠. 그죠? 왜냐면 이 사람은 현재 소유자니까요. 옛날 소유자니까요. 옛날 소유자, 그죠? 네, 전 소유자이기 때문에. 3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소유권과 분리 유보시킬 수는 없습니다. 항상 붙어서 따라가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번입니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그런 효력을 말하는 거죠. 근데 소유권은 안 없어져요. 이 소유권이라는 거는 영원한 거예요. 소유권은 영원하다. 영원해요. 영원. 사랑이 영원한 게 아니라 소유권이 영원합니다. 소유권. 그러니까 소유권을 잘 챙기세요. 영원하니까. 안 없어져. 안 없어져. 자, 내려갑니다. 6번 물권적 청구권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권 나오죠. 이 두 가지는 같은 거라고 봐야 돼요? 다른 거라고 봐야 돼요? 다르죠. 다르니까 지금 비교해놨죠. 그죠? 다릅니다. 이 두 개가. 다른 제도예요. 다른 제도. 네? 각각 별개로 존재하는 거죠. 별개로. 자, 일단 첫 번째 물권적 청구권이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를 당연히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각각 별개의 제도고요. 자, 어떤 게 다르냐? 2번 단락.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상대방한테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되냐?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책 사유는 고의, 과실 이런 거 말하는 거죠. 고의, 과실. 일부러 했든지 잘못을 저지르면 배상 청구의 상대방이 돼버리는 거예요. 갑이 예를 들어서 갑이 차를 갖고 있었어요. 차를. 갑이 자동차를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을이 이 자동차를 훔쳤어요. 차를 훔쳤다. 그럼 을은 도둑이죠. 차 도둑. 도둑놈, 나쁜 놈. 그럼 갑 당연히 이 도둑놈 상대로 해가지고 도둑놈 잡았다. 도둑놈 잡아가지고 갑은 일단 첫째, 내 자동차를 네가 지금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니까 돌려달라고.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리고 도둑놈이 차량을 훔친 거죠. 그럼 이거는 불법을 저지른 거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만 돌려받아야 돼요? 손해배상 청구도 해야 돼요? 손해배상 청구도 해야 되는 거죠. 나쁜 놈. 그죠? 처벌받아라. 근데 만약에 이 도둑놈이 차량을 훔쳐가지고 팔았다고 생각해요. 그럼 병은 을로부터 자동차를 넘겨받으면서 이 차량이 도난당한 훔친 세탁된 차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거든요. 병. 그럼 병은 선의의 승계인이라서 갑이 야 내가 차 주인이야 라고 하면서 병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 차 돌려달라고 행사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거는 그 사람한테 어떤 귀책 사유를 요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훔쳐서 차를 갖고 있든 넘겨받아서 갖고 있든 어쨌든가 네가 내 차 갖고 있잖아. 이 차 내 차란 말이지? 그러면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자, 근데 선의의 승계인한테다가 손해배상 청구까지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차이가 느껴지세요? 네,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내려갑니다. 자, 3번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방해 제거 비용이나 예방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건요, 행위를 청구하는 거예요. 한번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거는 반환을 해라, 제거를 해라, 예방을 하라는 취지로 해. 돈을 달라는 청구다, 행위를 청구하는 거다. 행위를 청구하는 거예요. 행위를. 물권적 청구권. 뭔가 요구하는 거죠. 그죠? 예. 저도 여러분들한테 행위를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수업 빠지지 마셔라. 예? 복습을 좀 하셔라. 뭐 이런 느낌으로. 예? 돈 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 달라는 거예요? 행위를 청구하는 거예요? 행위를 청구하는 겁니다. 물권적 청구권. 그러니까 지문에서 비용 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돈을 달라고 하는 거는 손해배상 청구가 돈 달라고 하는 거죠. 물권적 청구권은 그런 거 아닙니다. 자, 4번 소유자가 말소 등기 의무자에 의해서 소유권을 상실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지금 소유권 상실당해서 소유권에 기한 등기에 말소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어떤 사건이었냐면, 자, 갑이란 사람이 어떤 부동산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갑이 소유자인 걸로 등기가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등기를 했던 거예요. 위조를 해가지고 등기했던 거예요. 근데 위조해서 등기했다고 해서 을이 소유자가 될 순 없거든요. 그럼 갑은 여전히 소유자이기 때문에 위조해서 등기한 거 말소하라고 청구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을이 위조한 다음에 팔아버렸다는 거죠. 제3자가 등기를 하고 무효 등기 넘겨받아서 병도 소유권 취득은 못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상태에서 자주, 형운, 공, 선이, 무과지 몇 년 점유하면? 10년입니다. 등기부 취득시효 10년의 점유를 통해서 등기부 취득시효를 만들어가지고 병이 부동산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병이 여기서 소유자가 돼버렸기 때문에 갑이 병을 상대로 했어요. 자, 갑이 병을 상대로 해가지고 등기 이거 말소하라고.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 이제 못한다. 이제 못한다는 거죠. 못한다. 그리고 이제 말소 청구가 안 되니까 갑이 당시에 손해배상 청구를 또 주장했던 거예요. 근데 판사님께서는 손해배상 청구도 안 된다고 하셨어요. 이미 당신은 소유권 상실당해서 배상 청구할 만한 어떤 기반이 없다고 하셨어요. 지금 여기 문장에서 첫째 줄 소유권 상실당했다. 소유권을 상실당하셨다. 자, 그래가지고 등기 둘째 줄 말소를 청구할 수 없게 됐다. 이 경우는 그 둘째 줄 끝에 보시면 전보 배상 청구권이라고 돼 있죠. 이거 손해배상 청구권이거든요. 그것도 안 돼. 이렇게 하셨던 거죠. 한 번 나온 적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40페이지. 자, 행사 제한입니다.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할 때 행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시험에서는 반환 청구, 제거 청구, 예방 청구 중에서 반환 청구를 물어봅니다. 반환 청구. 결국 물권적 청구권 중에서 반환 청구를 한다는 건 내 거니까 돌려주세요. 이게 반환 청구잖아요. 돌려주세요. 근데 돌려달라는 반환 청구는 무단점유자한테 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다가? 무단점유자한테다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무단점유하는 게 아니면 반환 청구 못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지금 동그라미 1번에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인도받았다는 거죠. 을이 지금 점유를 하고 있다면 무단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매수인으로서 정당하게 점유하는 거예요?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현재 소유자는 누구죠? 현재 소유자는 갑이거든요. 자, 분명히 토지를 을이 매수하는 거예요. 토지를 을이 매수하는 걸로 해가지고요. 매매 계약을 했고
오케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매수하는 걸로. 그리고 이제 갑으로부터 을이 토지를 넘겨받아가지고 인도받아가지고 점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등기를 하진 않았어요. 지금 등기는 못 하셨으니까 현 시점에서 토지 소유자가 누구예요? 갑이거든요. 갑이 소유자예요. 맞아요. 그럼 갑이 지금 소유권 갖고 있기 때문에 갑에게는 물권적 청구권도 갑에게 있는 겁니다. 일단 법적으로 따져보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땅값이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땅값이 올라가니까 갑이 땅 팔기 싫어졌죠?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나가라 그러는 거죠. 야, 나가. 예? 나가라고 반환 청구. 이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 뺨 맞습니다. 말 안 된다. 아무리 물권적 청구권자가 현재의 소유자이고 상대방은 점유자라고 하더라도 그 점유가 정당한 점유면 그 사람한테다가는 반환 청구하면 안 되죠. 갑은 지금 반환 청구할 때가 아니라 빨리 서류 줘야 되죠. 서류 줘야 돼. 적반하장입니다. 적반하장. 이거는 2번 단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을이 소유자 갑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인도받은 후에 등기는 갖추지 않고 둘째 줄 다시 또 병한테다가 전매 인도했다는 거예요. 땅값이 막 올라가니까 을이 야 좋다. 다시 또 전매해야지 하면서 전매를 해가지고 병한테다가 점유를 다시 넘겼다. 근데 을도 등기 못했고 병도 지금 등기 못했단 말이죠. 그럼 여전히 누가 소유자예요? 갑이잖아요. 땅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 그럼 갑의 마음이 어때요? 예? 갑의 마음 아프죠. 갑의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갑이 나가라 그러는 거죠. 야 나가. 나가라고 반환 청구 되겠냐는 거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을의 점유도 그렇고 병의 점유도 그렇고 이 두 사람은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점유하고 있는 거죠. 정당한 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은 여기서 등기 의무자예요. 갑은 이전 등기해줄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그런 갑이 을한테다가든 병한테다가든 나가라는 반환 청구 할 수 없습니다. 자, 다음 이제 밑으로 좀 내려가 봅니다. 대위 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동그라미 4번 단락에 임차인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임대인이 소유자인가 봐요. 그러니까 임대인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갖고 있겠죠. 이거를 임차인이 자기가 직접 행사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임대인이 갖고 있는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해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밑에 8번 사례 많이 봤던 사례죠. 갑소유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축조했고 병한테다가 임대도 했고 현재 을과 병이 일부분씩 점유를 하고 있다. 많이 봤던 사례입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토지 소유자 갑. 그리고서 위에 건물을 을이 무단으로 축조했죠. 근데 이렇게 무단으로 축조해도 원래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죠. 따라서 건물은 누구 소유다? 을 소유고요. 을이 건물주죠.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을은 2층 산다 그랬습니다. 을은 2층 살아요. 그죠? 그리고 밑에 1층에 누가 살아요? 임차인 병이 살고 있잖아요. 네. 1번. 건물은 어쨌든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건물은 을 거다. 자, 내려갑니다. 2번. 자, 그럼 토지 소유자 갑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무단으로 신축된 건물이니까 첫 번째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철거 청구는 철거 권한을 가진 자가 상대방이죠. 을과 병 중에서 건물주 을과 임차인 병 중에서 이 건물에 대한 철거 권한을 갖고 있는 건 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을 상대로 철거 구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을과 병 중에서 밑에 땅을 토지를 점유하는 자도 을이거든요. 그래서 을 상대로 대지 인도를 구할 수도 있다. 근데 4번 단락입니다. 건물주 을한테 나가라고는 못한다는 거죠. 어쨌든 건물은 을 거죠. 그러니까 나가라고 해야 돼요? 철거를 구해야 돼요? 철거를 구하는 게 맞다는 거죠. 나가라 그러면은 쫓아낸 다음에 지가 가질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철거를 구하는 게 맞다는 거죠. 철거를. 퇴거 청구는 할 수 없다. 자, 5번 단락. 갑이 을 상대로
토지 무단 사용을 원인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건 사용료 달라는 거죠.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을이 어쨌든 갑의 땅을 무단으로 사용해왔죠. 그럼 사용료 달라는 거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 6번입니다. 만약에 병이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었다. 을은 병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작년에 이렇게 뜬금없는 걸 물어보는 거죠. 뜬금없는 걸. 네. 누가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해요? 병이요, 병. 지금 일단 건물주 누구예요? 건물주. 건물주 을이죠. 그러니까 을은 갑당 위에 무단으로 건물 짓고. 그죠? 근데 그런 상태에서 또 병이 을의 건물을 또 무단으로 점유했다. 막장이네, 그죠? 자, 병은 무단으로 또 점유하고 있죠. 그럼 병이 어쨌든 을 소유 건물을 무단 점유하는 거니까 건물주 을은 병한테 너 뭐 하냐? 나가. 물권적 청구권. 반환 청구.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을이 건물주가 맞기 때문에. 갑은 못하겠죠? 갑은 건물에 대해서는 권리 행사 못합니다. 그죠? 토지에 대해서 할 수 있겠죠. 자, 밑으로 갑니다. 7번 갑은 그러면은 임차인 병한테다가는요 철거 청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병은 철거할 권한 자체가 없어요. 못합니다. 그럼 병한테다가는 뭐를 요구해야 되냐? 나가라 그래야죠. 병이 건물을 비워줘야 철거를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병 상대로는 퇴거를 구할 수 있다. 자, 그럼 오른쪽 갑니다. 10번. 많이 물어봤습니다. 10번. 이 무단 건물주 을이 건물을 정한테다가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시켜줬습니다. 그럼 이 무단 신축된 건물의 미등기 매수인 정상대로 갑이 정한테 나가라고 건물 철거를 구할 수 있다. 그죠? 많이 물어봤습니다. 잘 봐두세요. 11번입니다. 만약에 을이 지상권 취득한 뒤에 건물을 축조하였는데, 그럼 11번에서 말하는 거는 을이 무단으로 건물 지은 게 아니라 지상권자로 건물 지은 걸 전제로 지금 물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을의 허락 없이 무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네요. 그러면 무단 건물 점유자 무 상대로 해서 건물에 관한 인도 청구는 갑이 할 수 있어요? 을이 할 수 있어요? 을이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을이 여기에 대해서 건물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지 갑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지문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물권 변동 나오고 있죠. 물권 변동의 두 가지 원인 기억나십니까? 법률행위, 법률 규정이었습니다.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